안녕하세요. SANGMUGTV입니다. 오늘은 소방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우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놓아야 하나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답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무엇이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제대로 알면 소방법의 절반은 이미 이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PART,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핵심 정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시설 공작물의 종류를 국가가 법령으로 지정해 놓은 목록입니다.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025년 11월 25일 최신 개정본 기준 TIP 쉽게 표현하면 이런 종류의 건물에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 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목록이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왜 특정 소방 대상물인가?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이 소방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규모, 용도, 위험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기준 적용 대상을 특정하여 목록화한 것입니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용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피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30가지 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PART 30가지 분류 한눈에 보기. 다음 표를 보시면 전체 분류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를 반드시 외워두어야 합니다. 번호 분류명 대표 예시 1.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편의점 음식점 이용원 의원학원 등 소규모 3.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예식장, 박물관, 동물원 대규모 4.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대규모 5. 판매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6. 운수시설 터미널, 공항, 철도역, 항만 7. 의료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8.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대규모, 연구소, 도서관 9.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10.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체육관 대규모, 볼링장, 수영장 12.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13. 숙박시설 호텔, 여관, 고시원 대형 14. 위락시설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테마파크 15. 공장 제조가공수리 공장 16. 창고시설 물류창고,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17. 위험물시설 주유소,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18. 자동차 관련 주차장, 차고, 세차장, 정비공장 19. 동식물 관련 축사, 도축장, 온실 20. 자원순환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분시설 21. 교정군사 교도소, 구치소, 군사시설 22. 방송통신방송국, 데이터센터, 통신시설 23. 발전시설 원자력 화력수력 풍력 발전소, ESS 24. 묘지 관련 화장시설, 봉안당 25. 관광 휴게 야외 음악당, 휴게소, 공원 부속 건물 26. 장례시설 장례식장 27. 지하상가 지하 연속 상가 27. 터널 도로 방음 터널 28. 지하구 전력통신가스 수용 지하 인공구조물 29.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천 연기념물 건축물 30. 복합 건축물 2가지 이상 용도 혼합 건물 TIP 분류번호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엔 FTC에서 해당 용도를 지목할 때 그대로 사용됩니다. 번호 자체가 언어입니다. PART 4 헷갈리는 사례 근린생활시설 vs 판매시설 같은 가게인데 왜 분류가 다를까? 편의점, 슈퍼마켓처럼 생긴 매장인데 어떤 곳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떤 곳은 판매시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은 바닥면적의 합계.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구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1000이 미만 1000이 이상 게임 제공업 인터넷 카페 500이 미만 500이 이상 주의 면적 기준은 같은 건축물 전체 합산입니다. 층이 달라도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용도라면 모두 합산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 판매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대규모로 몰리기 때문에 화재 시 피난 소방 모두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이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PART-5 헷갈리는 사례 노유자시설 vs 의료시설. 노인요양원은 의료시설일까요? 노유자시설일까요?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노유자시설 구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등,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거주재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의료시설 7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TIP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시설. 이름은 비슷하지만 분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노유자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처럼 자력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방시설 기준이 의료시설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자동화 재탐지 설비 기준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PART-6 헷갈리는 사례 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복합 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1층은 식당, 25층은 사무실, 6층 이상은 주거인 건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않는 세 가지 예외. 법령이 주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를 의무화한 시설 예 건물 내 변전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예 아파트 내 어린이집. 주용도 기능의 필수적인 용도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주차장 등. 주의 복합 건축물 여부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외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오피스텔은 어디에 속하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12호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혼동이 잦습니다. TIP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하지만 주거 업무 용도가 혼재하면 복합 건축물 30호로 분류되어 주거 부분에 주택 관련 소방 기준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ART-7 비고 규정 하나로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 비고 규정이 왜 중요한가? 별표 2의 비고 규정은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볼지 각각 별개로 볼지를 결정합니다. 소방시설의 규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고 1 내화구조 구획 시 별개로 본다. 내화구조 바닥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개구부 연소 확대. 우려가 없으면 구획된 부분 각각을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TIP단 성능 위주 설계 PBD 적용 범위를 정할 때는 하나로 봅니다. 비고 이 연결 통로로 이어진 경우 하나로 본다. 두 건물이 연결 통로로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연결 통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화구조벽 없음 6m 이하. 내화구조벽 있음 10m 이하 벽 높이가 천장까지의 이상이면 벽 있음. 비내화구조 연결 통로. 컨베이어 배관 연결. 지하 보도지하 상가 터널 연결. 방화 셔터 방화문 없는 피트 연결. 지하구 연결. 비고 3 예외 별개로 돌아오는 조건. 연결 통로 양쪽에 아래 중 하나가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다시 각각 별개로 봅니다. 경보자동 소화 설비 연동으로 자동 닫히는 방화 셔터 방화문 60분, 60분. 화재 시 자동 방수되는 드렌처 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주의 현장에서 두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비고 23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면적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고 4 지하층이 지하상가와 연결된 경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지하층을 지하상가로 봅니다. 단 자동 방화 셔터 방화문이 연동 폐쇄되거나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상가로 보지 않습니다. PART-8 현장 감리원이 전하는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용도 판정은 건축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건축허가서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허가 용도 기준이 우선입니다. 면적 산정 시 같은 건축물의 범위 확인.
2개 이상의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공동주택은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판매시설 등 다른 용도에서는 연결 방식에 따라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으니 비고 23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SS 전기 저장 시설은 발전 시설로 분류. 요즘 급증하고 있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 플로우 계열 2차 전지 ESS 20kWh 초과는 발전 시설 23호 마목에 해당합니다.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ESS 화재가 잦아 소방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TIP 감리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에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가 맞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 분류가 틀리면 그 위에 세워지는 소방설비 설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복사 붙여넣기용. 특정 소방 대상물 완전정복 소방법 시행령 별표 2 해설. 소방시설을 언제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면 특정 소방 대상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최신 개정 기준으로 30가지 분류와 헷갈리는 사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준비 중인 분, 건물주임차인으로 소방법이 궁금하신 분, 건축사시공사 실무자분, 소방전기 감리원 준비 중인 분, 타임스탬프 0 인트로 200 특정 소방 대상물, 개념 530가지 분류 한눈에 보기 1000 근린생활시설 BS, 판매시설 1400 노유자시설 BS 의료시설 1700 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2100, 비고 규정 연결 통로지 하상가 2600 실무 포인트 2900 마무리 해시태그 특정 소방 대상물 해시태그 소방법 해시태그 소방설비기사 해시태그 화재 안전기술 기준 해시태그 NFTC 해시태그 소방감리 해시태그 SANGM 뮤직TV 해시태그 임상무감리원 해시태그 소방시설 해시태그 건축소방 PART9 마무리. 오늘은 소방법의 기초 중에 기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 총 30가지 분류와 헷갈리는 사례, 그리고 비고 규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어떤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별표사를 기반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SANGM 뮤직TV였습니다.